지난 금요일 HLB는 2.04% 하락으로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제약 섹터가 0.03% 강보합이었고 코스닥 지수가 0.29%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3.32% 상승하며 3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52% 상승했지만 코스닥 제약 섹터는 무려 7.64%나 상승했기 때문에 주간 상승률 역시 제약 섹터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월간으로는 7.74% 상승하며 역시나 지수 대비 호조세를 보였지만 제약 sek터 상승률을 다소 하회하는 성적으로 7월 하반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동안 강조드렸던 48,600원과 46,500원의 강력한 지지력을 바탕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에는 장중에 4.26%까지 하락했으며 결국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역시나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아랫꼬리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추세가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차트의 흐름은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6월 말부터 7월 초에는 FDA와 미팅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HLB는 바닥을 찍고 반등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FDA와의 미팅에 대한 사전 기대감과 함께 미팅 일정 확정 소식까지 이어지며 주가 또한 눈에 띄게 반등했지만 이러한 재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 대비 상승폭은 다소 아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적지 않게 반등하긴 했지만 미팅 일정 확정 소식에도 섹터 수익률을 하회한 배경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측의 미팅 일정 관련 소통 부족과 함께 승인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안상 민감한 내용이 있거나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타이베이의 경우에는 FDA와의 미팅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간암신약 병용요법은 이미 2차례나 CRL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FDA의 보완 요청 내용이 상당 부분 시장에 공개된 상태입니다. 또한 리보세라닙 병용 투여의 유효성보다는 CMC를 비롯한 기술적 문제나 행정적 절차 등 비교적 명확한 항목들이 핵심 이슈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이유나 보안 유지의 실효성은 이미 상당 부분 감소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팅 일정 비공개 사례와는 유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측이 간암 신약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담관암 신약에 집중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하였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월 11일에 업로드한 공지에서는 주주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간암 신약 미팅 일정 확정 소식은 단신으로 짧게 언급한 반면 담관암 신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여 비중 있게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에서도 간암 신약보다는 담관암 신약에 초점을 맞춘 뉘앙스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위암 신약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다가 간암 신약으로 파이프라인의 중심을 옮겼던 상황과 오버랩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민감한 시기인 만큼 공지 하나하나에도 전략적 배려와 함께 균형 있는 정보 전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간암 신약 일정과 관련된 내용은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사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타이베이 미팅 일정에 대해 FDA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잠시 미팅 일정을 추정해 본 후에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FDA는 제약사와 공식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몇 가지 미팅 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DA의 2023년 개정판 미팅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이베이 미팅은 FDA가 미팅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신청일이 아닌 FDA가 서면 요청서를 수령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미팅 일정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미팅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LB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항서제약이 한국 시간으로 6월 19일에 타이베이 미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후속 공지를 통해서 7월 11일 간암신약의 타이베이 미팅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항서제약의 미팅 신청서를 FDA가 공식적으로 접수한 날짜가 미팅 날짜를 추론하는 데 기본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팅 신청서는 FDA의 전자시스템이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되며 제출 당일에 접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휴일이나 내부 행정 처리로 인해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서제약이 한국 시간으로 6월 19일에 신청서를 보냈다면 미국 시간으로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FDA가 이를 공식적으로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FDA 미팅 규정을 적용한다면 14일 이내인 7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미팅 일정이 통보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LB는 7월 11일에 미팅 일정이 확정되었다고 알렸기 때문에 FDA 가이드라인의 규정보다 무려 일주일가량 늦춰진 셈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경우를 추론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실제 미팅 일정 통보일보다 항서제약이나 HLB가 일주일가량 공개 시점을 늦췄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착오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HLB가 공지한 바대로 7월 11일에 접수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7월 11일 이전에 FDA가 미팅 일정을 통보했음에도 항서제약이 HLB에 뒤늦게 이를 알렸고 여기에 더해 통보일 자체를 혼동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상식 이하의 허술한 대응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가능성이 미팅 날짜를 추론하는 데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타입 A 미팅 관련 FDA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미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미팅 날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추정일을 말씀드리면 만약 항서제약이 미팅 신청서를 6월 19일에 신청한 게 사실이고 6월 19일과 21일 사이에 FDA가 공식 접수한 것이 맞다면 FDA와의 미팅은 30일 이내 미팅 진행 규정을 적용하여 미국 현지 시간으로 늦어도 7월 20일이어야 할 것이며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1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추정일은 HLB가 공지한 대로 7월 11일에 미팅 일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4일 이내 미팅 일정을 통보한다는 FDA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역산하게 되면 6월 27일이 공식 접수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팅 기한인 30일을 추가하면 미국 현지 기준으로 7월 27일이 될 것이며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8일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항서제약이 HLB에 통보한 일정이나 HLB 공지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해도 서두에 언급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7월 21일이 될 것이며 늦어도 7월 28일까지는 FDA와의 미팅이 개최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향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출향파 채널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직관적인 그래프로 제작하였으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용한 자료들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JP모건이 상환 추정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공매도 재개 이후 최대 순매도세를 보였던 모건 스탠리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순매도를 이어갔으며 골드만삭스와 신한투자가 동반 매도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확장해서 보면 HLB의 공매도 대량 보유자인 메릴린치가 순매수세를 유지한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지난 한 주간 매도세에 집중하며 순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공매도 수익률을 살펴보면 최근 한 주간 공매도 평단가는 52,301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1.13%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평단가는 53,249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0.66%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매도 비중은 21%로 공매도 재개 이후 평균 공매도 비중인 16.7% 대비 26.2% 증가하였으며 지난 한 주간 공매도 평균 비중은 22.2%로 공매도 재개 이후 평균 공매도 비중 대비로는 33% 증가한 모습입니다. 합병 이슈가 마무리되어가고 간암신약 관련 FDA와의 타입 A 미팅 일정이 확정되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HLB는 2주 연속 30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와 SK하이닉스와 포스코퓨처엠 순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강력 매수세로 지난주 추세 반등을 이어갔으며 소형 모듈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개인의 관심도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골드만삭스의 매도 리포트로 지난주 급락세를 보였으며 회원방 최선호 배터리 관련주로 6월부터 집중 편입한 포스코퓨처엠은 19.5% 급등하며 2차 전지 반등을 이끈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개인이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며 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은 포지션을 수시로 변경하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72%로 지난주와 동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이며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갑작스러운 급반등이 나왔던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소소하게나마 2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으며 연기금은 3주 만에 매수세를 보였지만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주요 증시들은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보합권에서 소소하게 등락을 보인 모습입니다. 주간으로 보면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0.39% 상승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으며 코스닥은 지난주 3.18% 상승에 이어 2.52% 추가 상승하며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선방한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을 매수 찬스로 활용할 것을 독려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추세 상승을 이어간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때도 있겠지만 장기 상승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헐적 조정 파동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절한 변곡점마다 매수 찬스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32.79% 상승으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20.87% 상승으로 20% 고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를 예측해드리며 자산 배분을 주식 투자에 집중할 것을 권고해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예상해드린 대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수나 주가가 상승한 뒤에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분석가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시장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주도주를 제시할 수 있는 분석가의 통찰력과 선견지명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출양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증시가 추세 반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20.5% 상승으로 아직까지 중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5.24%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의 증시 약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상법 개정 등 현재의 반등 요인에 집중한다면 하반기 우리 증시의 향방 또한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8,700억 원을 순매수하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1조 2천억 원이나 순매도하며 해지 매매로 불확실성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소폭의 매도세로 관망세를 보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2조 1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 압력을 제한시킨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운수장비와 기계업종이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전기전자와 제약바이오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금융과 전기가스업이 하위권으로 밀려난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3주 연속 동반 순매수로 1.86% 상승하며 역시나 3주 연속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초강세를 보였으며 제조업과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건설업과 섬유의류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개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하며 직전주 2.85% 상승에 이어서 7.64% 급등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 순위 차트입니다. 유망주를 선별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종목들은 주간 상승률과 연간 상승률은 물론이고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비율과 최근 수급까지 표기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세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총 대비 동시 순매수 비율이 높으며 주간이나 연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업황이 견조한 종목을 추려낸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압도적인 동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으며 삼성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와 대한항공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호조세를 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멤버십 회원방에서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추가 호재의 출연으로 7월 17일 관련 사항을 장전 코멘트에 안내드렸으며 회원방에서는 추가 진입 사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출양파는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공유하고 있는데 장전 코멘트만 잘 활용하셔도 적지 않은 힌트를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피에서 시총 대비 순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녹십자이며 일진전기와 호텔신라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 5거래일간의 수급 사항을 표기했는데 수급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최근 날짜 순이며 적색은 순매수를 의미하며 청색은 순매도를 의미합니다.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가 지수를 압도하는 이유는 다양한 매매 기법을 두루 활용한 것이 주요했지만 지금까지 보셨던 비교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도주를 선제적으로 선별한 것 또한 적지 않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시청하거나 잠시 영상을 정지한 후에 집중해서 살펴보신다면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과 이오테크닉스에서 강한 수급을 보여주었으며 로보티즈와 대주전자재료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지난주 코스닥에서 시총 대비 순매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파이nem텍이며 바이오비주와 이오테크닉스와 신성ST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질 순매수 비중과 함께 해당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우량주를 선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멤버십 회원에 참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는 물론이고 매매 주체들의 연속 순매수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 EUB를 2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SOE를 1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고 미래에셋증권 우를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와 HD현대를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TBH글로벌을 5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유니드비티플러스를 4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대신증권을 1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BNK금융지주와 SK리츠를 1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DTC를 1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중앙에너비스와 흥국과 나노엔텍과 빅텍 등을 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의 연속 순매수 순위를 살펴보면 골프존홀딩스를 4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으며 유비커스를 2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오션인W와 DENT와 엑셈을 21거래일 연속 순매수하였습니다. 연속 순매수 기간을 베이스로 실질 순매수 비중과 해당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저평가 종목을 선정한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테라퓨틱스가 임상 유효성 실패로 급락한 이후 저점에서 소소한 등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HLB와 HLB제약과 HLB파나진 순으로 상승률 상위권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상위권 3종목을 제외한 모든 그룹주들이 2차 CRL 직후에 주가 수준을 하회한 모습인데 말씀드렸듯이 FDA 미팅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세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투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세력들이 기습적인 급반등을 이끌었던 전례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드려왔는데 최근 적지 않은 반등세가 나와주었지만 추가로 추세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HLB의 일간 대차 잔고 추이를 보면 지난주 신규 대차 물량은 1,157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1,100억 원으로 지난주 대비 270억 원이 증가한 7,51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유통량 대비 대차 비율은 11.98%로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7월 18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며 448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미팅 일정이 확정되면서 공매도 공세가 주춤한 모습인데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 또한 주가의 대세 상승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 투자 성과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주를 매일 장전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HLB를 장기 투자하면서 HLB 주요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차 CRL 이후부터 2차 CRL 직전까지 출향파 멤버십 단기 대응 투자 성과는 10개월 동안 HLB에서만 507%라는 역대급 수익률을 올렸으며 HLB생명과학과 HLB제약 또한 비슷한 수준의 투자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차 CRL 이후에도 HLB 주요 그룹주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데 단기 대응을 재개한 3월 25일 이후 HLB가 6% 하락하고 HLB생명과학이 25%나 하락했으며 HLB제약은 18.6% 하락하는 등 대응하는 그룹주가 적지 않게 하락한 상태이지만 단기 대응 수익률은 336.3%로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멤버십 회원방 HLB그룹주 단기 대응은 매수가나 매도가를 그날 지정해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추천 종목은 주도주를 효율적으로 공략하면서 지수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670%이며
2025년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만 91%로 지난주 대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만 1762%로 역대급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224%로 수익률이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대한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대세 상승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후에 변곡점마다 익절과 재진입을 반복했을 때 가능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출향파 멤버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HLB는 물론이고 일반 추천 종목에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압도하는 출향파 멤버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식 분석가들이 활개치는 상황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는 청소년 수준의 능력치에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지해왔던 조력자가 정말 청소년 수준이라면 상당히 허탈할 것입니다. 주식판은 나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무한 경쟁하는 무제한급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나의 능력치가 주린이급이라 하더라도 실전에서 상대해야 될 대상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입니다. 주린이의 입장에서는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찾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분석가라면 어렵지 않게 객관적 실체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국내 최초로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